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8.3%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간밤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환율마저 1,390원을 돌파하며 CPI발 충격이 오늘 국내 증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더욱 강화할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1%의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오늘 시장에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등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옥수수 수확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여름 가뭄이 유럽의 식량 공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주산업, 고려산업 등 사료주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안도했던 탓일까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꽤나 컸습니다. 자, 지난밤 미 증시도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오늘 보여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악재의 요인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가 좀 되면서 현재 0.75bp를 두 번 올리고 누그러뜨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연말에는 좀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속도로 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부분들은 전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3%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전월 대비 8.5%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현재 그 미국 월가에서 추측하는 8.0%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좀 따라가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다시 말해서 현재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의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많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 부분 그 현재 심각한 에너지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느냐. 그래서 9월에도 0.75 그다음에 연말에도 0.75 하든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이제 그 1포인트의 어떤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요소, 또 다른 어떤 변수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면은 또 시장은 어느 정도 내성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현재 그 상승 반전을 해줄 거다. 물론 큰 폭의 상승들은 힘들겠지만은 그 정도 악재를 이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웬만하면은 급락에서 운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급락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재를 이기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를 이겨내는 시장의 흐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 그런가 하면 지금 뭐 다가올 FOMC에 대한 걱정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좀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졌던 이유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다가 금리 인상 1%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스닥 5%의 낙폭을 좀 견인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왔고 안 좋게 나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준이 9월달, 10월달, 12월달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스닥 지수에 그리고 빅테크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우리 암호화폐 관련주들,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을 좀 전방위적으로 가져갔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증시는 무너졌는데 출렁였는데, 자, 우리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우리 대출 이자를 많이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주목이 되면서 자, 아침에 증시가 무너질 때 관련된 수혜주들은 네, 우리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그리고 저희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7월 달 공부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증시에 만연해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계속해서 9월 달, 10월 달, 12월 달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4%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기준금리 올라간다. 0.75% 기준으로 해서 1% 인상이냐, 0.5% 인상이냐에 따라서 자, 0.75% 인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1% 인상하면은 그거는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0.75% 인상을 예고했으나 0.5%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0.25%만큼의 앞으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연말까지 우리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금리 인상 관련주들 오늘 주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저녁 방송 통해서 자, 제주은행과 우리 중소형 은행주 그리고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로 좀 지목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 추세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 10,000원에서 주가가 4,000원까지 마이너스 55% 무너진 이 바닥에서 저희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저녁 방송에서 우리 사전에 저가에 좀 공략을 했었던 네, 종목이고요. 자, 공부한 이후에 단기간의 시세가 7,000원까지 분출이 됐었고, 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9월 말 금리 인상 1%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자, 동사에는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은행 9,600원, 7,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추가 시세에 우리 9월 말 FOMC 회의와 10월 달 금리 인상과 12월 달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모멘텀 네, 우리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정받았을 때 네, 반등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푸른저축은행도 저희가 7월 말 이제 방송에서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수급이 유입되는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목을 해드렸습니다. 공부한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은 자, 26,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우리 저점 대비해서 80%, 90% 가까이 시세가 분출되면서 자, 오늘도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좀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우리 은행주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우리 7월달 공부했었던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 많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드코프라는 그 대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여신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자, 이번에 이제 눌림 구간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시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자, 7월달, 8월달 장중의 고가 자, 8,500원, 8,600원 구간을 자, 종가상 완벽하게 뚫어낸 구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자,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너무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자, 리드코프 종목도 관심 종목 추가해서 반등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 테마주들 너무 거래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자,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네, 저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은 저희가 7월 말, 7월 20일 정도에 7월 15일에서 이 반등 타이밍에 7월 18일 정도에 7월 18일이 아닌가요? 7월 20일 수요일 정도에 자, 이제 수금 방송이니까 이제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 정도쯤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자, 56,000원에서 23,000원까지 마이너스 60%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 조정받은 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메리츠 금융지주가 우리 보험업 하는 지주회사인데 자,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그 밑으로 저축은행이나 그런 이제 대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그런 보험 납입 금액을 자, 이제 순환시키면서 이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에 따라서 메리츠 그룹주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초중반 가격대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가격이 약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자, 지금의 가격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또다시 저점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로 메리츠 그룹주들, 메리츠 금융기주 종목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과거에 20-30% 수익이 나왔었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 혹은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 배당에 대한 배당주로서의 모멘텀도 같이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연말까지
금리 인상, 우리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우리 연말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우량한 금리 인상 수혜주들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메리츠 금융지주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은행주들 강한 모습 보였는데 주목할 만한 은행주로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신 민경철 파트너였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은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어떻게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시작하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은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에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 네. 일단은 오늘 에쿨론하고 현대바이오, 현재 유레카 종목 두 종목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빅사이클에서 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쿨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시를 했던 현재 진입 가격이 13,000원 전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의 고점은 거의 26,000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 이제 더블 가격까지 왔다. 그래서 최초로 더블 대박 수요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인 다음에 21선까지 지지를 보여줬는데 로한턱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첫 번째 합류하신 분들은 100%를 수익을 봤다. 그래서 2차 가자 하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에쿨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직 현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현재 탑픽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전 이 자리에서 좀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조정 보이고 나서 급등하고 지금의 행보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잠깐 주봉을 보면은 2주 상승이죠. 그래서 2주 상승하고 이번 주까지 행보를 하게 되면은 1대1 대칭 구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한번 급등해 줄 수가 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현재 FDA의 패스트트랙 신청 온숭이 두창 관련해서 제시를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남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이제 대장주로 지목을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빅사이클 때 제시를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무려 박스권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박스권 가격이 무려 이제 28,000원하고 36,000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36,000원에 잡아도 더블이 넘어가는 4배수를 향해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현대 브랜드 파워 또 시청이 가벼운 거, 또 세력의 집중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후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제시를 했던 빅사이클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에서 빠졌다가 올라와주고 있죠. 저점에서 아직은 더블이 안 됐지만은 조정을 보이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2배수, 4배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유레카 종목에서는 나노신 소재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도 약간 이격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사실 제가 오늘 상한가를 두 종목을 잡아냈는데 네. 사실 이제 노랑톡에서 진행한 종목이라서 방송에서 다룬 종목이 아니라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지 노랑톡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드렸지만 자, 오늘은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기준으로 저희가 저녁 방송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리고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모다이노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다음 날 바로 4,2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가 나왔다가 오늘도 지수는 우리 아침에 코스닥 기준 마이너스 3%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다이노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플러스 약 1% 정도로 과거 우리 3,700원 후반, 3,800원 가격대에서 이 4,200원 구간의 이 저항을 또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그런 변곡점에 좀 자리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고가 6,000원 구간 그리고 과거의 이 매물 구간을 4,200원 구간을 뚫어냈을 때는 그 위로의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초입에 우리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직전에 박스 상단을 좀 돌파 시도하고 있는 주요한 변곡 자리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 종목 이제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3,900원에서 4,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즉 3,900원, 4,000원 익절선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AS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주 우리 좀 살펴봤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 산업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유레카 종목 중에 하나가 성우전자 종목이죠. 자, 성우전자 종목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 그 히든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4,400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지금 2,600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에서 이제 터졌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화요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장중 플러스 5.8% 정도 우리 종가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오늘은 보합권으로 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고 우리 세력들이 큰 손들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캔들의 우리 시작점 2,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세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5% 상승했다가 지금 또다시 본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 2,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동종목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우리 6커브의 오른쪽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우전자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한 4% 정도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 빠졌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다시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우전자 종목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다이노치 그리고 성우전자 리뷰를 진행해 주신 민경철 파트너였습니다. 자, 지금 임상현 파트너,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내일장에서도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제2의 앱클론이라고 가지고 와 주셨네요. 저희 방송에서 임상현 파트너님이 앱클론을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굉장히 날아올랐던 또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제2의 앱클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요거는 4배를 간 제2의 S큐브하고 거의 닮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100%를 갔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공개적인 어떤 부분에서 적중을 했죠.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앱클론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떴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AR-T 기술, CAR-T라고 보통 합니다. CAR-T 기술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굉장히 크게 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쉬울 거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트렌드에 밝아야지 어떤 종목이 굉장히 크게 뜰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CAR-T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CAR-T 기술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면은 전문가들이고 이거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뭐냐면은 T세포에 우리 몸에 있는 T세포의 특정 항원,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죠. 암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행체를 만드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에 대해서 특수 무기를 장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CAR-T의 어떤 치료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T세포에 있는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추출해서 T세포만 추출해서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죠. T세포 안에다. 그러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 돌기 있죠. 돌기가 이렇게 특정 항원을 추정할 수 있는 이 돌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mRNA 백신의 어떤 흐름하고 같죠. 그래서 코비드의 어떤 인간화된 코비드들을 인간의 몸에 주입을 하면 세포 내에 들어와서 세포 외부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와서 T세포가 그걸 잡아먹으면 항체가 형성된다.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 배양해서 다시 한번 환자의 몸에 집어넣는 이런 과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복잡한 배양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킴리아나 또는 이런 킴리아라는 이런 주사약이 보통 한 번 맞은데 4억 내지 5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단가의 흐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몸에서만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부분들이 워낙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또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R-T 기술이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CAR-T 기술이 나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어떤 그 상용화된 기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에클론 자체도 마찬가지죠. CAR-T 기존의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0% 시세를 내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잠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환자의 인간의 몸에는 T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식세포도 있고 NK세포도 있고 수정세포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CAR-T 기술, 그러니까 CAR을 장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K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세포에다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CAR-NK가 되는 거고 대식세포에다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CAR-M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CAR-T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면은 CAR-T는 치료제는 최초로 킴리아나나 에스카다 이게 상용화되는데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해서 제유입을 좀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CAR-T를 장착하면서 약간의 면역 거부나 이런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높은 반응률, 그다음에 우수한 치료 효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굉장히 상용화가 가장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단점들이 뭐냐면은 CAR-T 기술의 진보, CAR-NK라는 것이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CAR-NK라는 것은 CAR-T는 환자의 몸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환자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에 있는 것을 미리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한테나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혁신적인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R-T보다 CAR-NK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 CAR-T에서 생겨나는 약간 부작용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암세포의 항원이 변하더라도 종양의 어떤 선천적인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양 탐지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진보들이
때문에 CRNK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관련주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박세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박세일바이오라는 종목은 CR의 기술 적용 안 했지만은 NK세포로 형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30배의 시세가 났습니다. 그만큼 NK에 대한 파괴력이 센데 이에 대한 관련주가 몇 개 있지만은 이거는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대박 부분들을 딱 정확하게 찍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은 제가 CRT의 기술적 진보, 그래서 대식 세포로 현재 할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CLM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 기술을 또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대한 CR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계속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트렌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근데 제가 왜 CRT는 기존 기술인데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있는데 CRT의 대장주로서 에클론을 찍었죠. 근데 에클론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CRT 기술이 환자의 몸에서만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환자의 몸이 아닌 일반 사람의 몸을 뽑아서 추출을 해서도 다시 한번 들 수 있는 면역 거부에 대한 것들을 다 제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화 항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화 항체, 그다음에 코비드 바이러스 마찬가지죠. 인간의 체세포로 들어와서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면역 거부를 없애는 인간화된 코비드를 만들어낸 모더나의 특화된 기술 때문에 가능한데 에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론도 CRT 기술의 모더나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기술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다른 어떤 킴리아나 이런 것들은 FMC 63이라는 그런 어떤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에클론은 인간화된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 거부도 없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를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킴리아를 만든 현재 킴리아를 만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의과대학팀이 에클론 기술에서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낫고 인간에 대한 항체가 낫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기술인데 지금 9월 달에 임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CR 에클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냈던 것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RT 기술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하지 못한 많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노란색에서 공개를 하고 오늘 여기서 CRT 기술의 진보된 CAR-NK 그다음에 CRM까지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CART, 카티라고도 하고, 키메릭, 항원 치료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 사실 이쪽 이야기가 워낙에 좀 어렵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은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특화되어서 많은 공부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항암제 관련해서 자료집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차세대의 가장 유망한 항암제들 어떻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민경철 파트너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암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공포가 있는데 워낙 좀 흔해졌잖아요. 이 제2의 에클론이 어떤 종목이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 차이인데, 자, 아직은 이제 에클론이 중국에서 이제 암 치료와 관련된 유방암이나 이런 쪽으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그 외의 파이프라인은 아직까지는 전임상이랑 임상 1상 단계라서 사실은 연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아직까지는 몇 년 동안 더 투입이 돼야 결과물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최근에 한 200억 정도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좀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서 자, 200억 안으로 남은 그 임상에 대한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임상, 전임상, 임상 1상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도 이제 결과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상과 판매 허가까지의 그 굴곡이 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상 2상, 임상 1상
뭐 남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임상 1상 통과하고 2상 가는 과정에서의 모멘텀, 3상 가는 과정에서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실제로 이제 임상 3상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임상현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 1상만 하면은 이상 없이 임상 1상 확대만으로 품목 허가가 내린 경우도 있었고요. 현재 킴야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에클론 같은 경우는 단클론 항체에 대한 그 네스트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게 플랫폼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기술 복제를 할 수가 있고 중국에 대한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해서 그 업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따박따박 기술 로열티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아닌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임상 1상만 끝나면은 일상 확대만으로도 품목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임상 2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유망해 보이는데 차세대 항암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 항암제 관련해서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옥수수라는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저희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또 재밌게 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홍어를 이제 대량으로 수출해가지고 이제 싣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옥수수를 지금 6만 톤을 넘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9월 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6만 톤을 다시 수입해오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인천항을 통해서 6만 톤의 옥수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은 이 옥수수를 가지고 뭘 할까? 이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자, 이 옥수수로 캔을 만들거나 뭐 옥수수 뭐 우리 버터구이를 해먹거나 이런 쪽으로 옥수수가 활용되는 게 아니라 6만 톤 이상의 옥수수가 전부 다 비료와 사료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와 사료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자, 우리 지난달 8월 중순에도 자, 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에 500년, 600년 만에 최대 가뭄이 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우리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 우리 8월 달에도 한번 수십 %의 시세를 만들었었는데 자, 이번에도 미국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우리 가뭄이 좀 창궐을 해가지고 우리 10년 만에 옥수수 수확량이 자, 지금 최저치의 수확량을 좀 기록하게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이제 가뭄이 와서 8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우리 비료 관련주들이,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가뭄이 옴에 따라서 자, 10년 만에 옥수수가 우리 수확량이 최저치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쪽으로 종목군들의 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반등할 때 지금 미리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만 톤이라는 옥수수를 수입을 해오는 게 9월 달에 인천항으로 들어오더라도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곧 우리 비료 만드는 데 필요한 옥수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 상승에 따른 우려로 또다시 우리 관련된 테마주들 또 부응할 수 있다라는 매수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슈팅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딱 3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핵심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1월 달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분쟁이 터지고 나서 한번 대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이고요. 자, 8월 달 저희가 자, 이제 대주산업 종목은 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자, 거래대금 터졌을 때 우리 노랑톡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 바닥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라고 우리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이틀 지난 오늘 장중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무너졌으나 우리 대주산업이 플러스 약 14%의 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과거에도 2,700원 수준에서 고가 자
3,25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었었는데 과거에 20%가 넘는 시세를 반납한 이중 바닥에서 또다시 추세가 강한 매기 유입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2,700원에서 2,500원 구간까지 한 번 더 눌렀다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적하시다가 제3회 삼중바닥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노랑톡에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방송을 우리 부부분들 금술이 좋아지도록 우리 수요일, 금요일만 저녁 방송을 우리 유레카 이제 임상현 파트너님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월, 화, 목도 우리 관심 종목들 대시대 초입에 입시한 종목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서 우리 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조 동아원이라는 이제 양돈, 양계 관련된 이제 사조 그룹 계열사의 그런 비료, 사료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동사도 우리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우리 곡물 가공품 그리고 배합 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발생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2,7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가 대비 자, 반토막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달 만들어진 저점보다 이번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저점을 다졌고 일주일 동안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는 자, 지금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5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우리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밑으로 손절가 조금 잡고 위로는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기술적 저점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사조 동아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우리 KC피드라는 우리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자, 우리 사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양계, 양돈, 추구, 우리 돼지, 닭, 소에 관련된 사료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3,500원이라고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3,500원 정도가 되는 뭐 회사인데 자, 과거에는 우리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자, 1,000원에서 7,000원까지 7배의 시세가 2012년도에 나왔었고요. 자, 대선 일정 5년을 주기로 해서 자, 2017년도에는 또다시 장중고가 6,000원대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자, 안철수 후보 관련된 이슈로 자, 2021년도 고가 자, 5,000원대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이번에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달에 터지고 나서 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해서 이 4개월 동안은 다시 7,800원까지의 대시세를 좀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당대표 선거 그리고 2027년도 대선까지의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자, 4월달 7,800원까지 만들었었던 시세가 바로 사료 관련된 이슈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테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3,400원에서 4,400원까지 약 20-30% 정도의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고요. 자, 이때 거래했었던 주체들도 지금은 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금리 인상이다, 뭐다, 긴축이다 해서 증시가 조정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 8월 중순에서 20-30%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를 반납한 새롭게 만들어진 자, 저점 구간에서 일주일 동안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데 자, 또다시 미국에서 옥수수가 지금 10년 만에 수확이 가장 안 됐다. 공급이 모자라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곧 사료 관련주들의 그런 사료 비료 관련주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동사의 테마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KC피드 고가가 아니라 과거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또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KC피드 사료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유레카 키워드는 옥수수였는데 사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할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이 사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 미국, 유럽 현재 이거는 이제 기후 영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의 전쟁이
급속하게 평화 무드로 약간 정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보면은 미국 지난 밤에 미국 나스닥의 뉴로버 파마슈티컬스라는 종목이 약 그 4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300% 폭등했다가 종가는 한 80% 정도 마감이 됐는데 뉴로버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회사는 니클로사마이드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업체인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지홀딩스하고 그다음에 팜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곡물 테마 같이 엮이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좀 현재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네요. 저도 이제 한마디만 이제 이야기 드리자면 네. 솔직히 말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이제 종목이 방금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전혀 조금 모르는 내용입니다. 뜬금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상혁 파트너님이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 파트너님이 모두 가지고 오신 종목이라면 분명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되는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옥수수 관련해서 사료주 가지고 오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유레카 키워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과연 유레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ST큐브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S큐브는 현재 괴석에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난 급락하던 어떤 흐름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어제 급등,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하다 밀렸습니다. 다행히 좀 이격 조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 찬스일 것 같은데 S큐브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간단한 기전만 이해를 하면은 이 S큐브의 어떤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좀 감이 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암 치료제 기전에서 보면은 전체 어떤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요것이 암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 현재 암세포의 PD-L1하고 T세포의 PD-1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암세포의 회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차단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PD-1에 대한 차단제 역할, 그 다음에 PD-L1의 차단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하게 되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바로 잡아먹는 기전이 있다. 그 기전을 가지고 T센트릭, 현재 키트루르다, 옵티보, 임핀지, T센트릭이 현재 3세대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병역 여포를 하면서 시장을 잠식했는데 그 시장 잠식 규모가 참고적으로 키트루르가 얼마냐? 1년에 17조를 벌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PD-1하고 PD-L1의 기전이 그렇게 뛰어났냐? 뛰어나지는 않은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전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항체 물질을 S큐브가 현재 했기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SQ 기존에 요거 펴죠. 그러니까 기존의 PD-1, PD-L1의 그 암세포가 이게 그 돌기가 있어야지 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잡아먹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S큐브의 어떤 PD-L1에 대한 발현율하고 S큐브가 만들었던 BTN-A1의 발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PD-L1의 발현율은 23%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율이 적죠. 나머지 BTN1, A1이 7, 80%의 발현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암을 현재 관찰, 그다음에 그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상당 부분 센세이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에 대해서 중간 발표 알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고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다시 그 최종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텐버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S큐브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S큐브는 BTN1, A1을 표적하는
면역 회피 물질이죠. 그걸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인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현재 그 키투르나 이런 그 PD-L1 반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병역요법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가 되고 기술 로열티 수출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화이자나 BMS나 이런 데서 군침을 가지고 기술 협상을 해주고 있다. 또 심지어는 이게 수조 단위의 기술 수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고 동물 실험에서 이미 완전 간행까지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11월 면역 항암학회에서 임상 일상 중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큐브 같은 경우는 바닥 박스권에서 상단에서 보면은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현재 내일 시가 기준으로 또는 17,500 눌림목이 되면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현재 빨간 선의 이 하단선 다시 말해서 이제 15,000원 깨지면은 약간 손절하고 목표가는 현재 노란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 하지 못한 S큐브의 진짜 핵심 무기,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할 거기 때문에 현재 S큐브를 주목해 줄 필요가 있고 노란톡에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금 이 시간 꼭 들어와셔서 현재 대박의 부분 그다음에 그때 에클론 들어오시라고 했던 분들은 100% 다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에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ST큐브 첫 번째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가 됐고요.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주신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팜스토리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앞서서 임상혁 파트너님이 또 실수로 흘려주신 바로 그 종목입니다. 올랐습니다. 스포일러를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뜨거웠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제주주가 이지홀딩스입니다. 근데 이지홀딩스의 계열회사, 이지홀딩스의 자회사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회사 중에 하나가 닭고기는 마니땡. 이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니커라는 이제 종목이 대주주가 이제 우리 이지홀딩스고 이지홀딩스의 이제 계열회사 자회사가 이제 팜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닭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닭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사료를 누구 걸 쓰겠느냐? 같은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팜스토리가 만드는 사료를 마니커나 그런 농가 쪽으로 납품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사실은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 8월달 과거에 6,000원짜리 주가가 주가 2,400원까지 약 3분의 1 토막 났을 때 마이너스 60% 조정을 받았을 때 8월달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8월 우리 장중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2,400원에서 2,900원 정도까지 약 20% 가까운 시세가 8월달 정말 짧은 기간 동안 1, 2주 만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1, 2주 만에 5에서 20% 가까운 시세가 나왔었는데 최근 차트를 보시면 과거의 시세를 또다시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더 큰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의 구간이 지옥의 구간이고 꺼내보기 싫고 반토막 이상 손실인 구간인데 다시 새롭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과거에 20%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다시 만들어진 저점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가 사료 관련주로서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기술적 구간에서 저점에 위치한 그리고 우리 이지홀딩스의 계열회사로서의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기업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밑으로 손절가 조금만 잡고 공략했을 때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오늘 유레카 종목을 팜스토리 종목 우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민경철 두 파트너님이 오늘 공개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두 분과 함께 오늘 바이오주 그리고 사료주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샵 008 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항암제 관련해서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